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언론중재법에서 1인 자유 발언을 해서 했는데 또 이제 KBS 사장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대학교 교수이고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이런 거를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캘리프토크러시, 정치학 용어로 말하는 도덕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나 봅니다. 그리고 자리를 나누고 여러분 화천대유라든지 천하동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권에 개입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정권을 유지합니다. KBS 노조, 우리 언론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론은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올바른 사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항상 공정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언론은 정권의 신여,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 KBS 사장에 앉히고 뭐 이런 차원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전체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세뇌화와 그리고 선전선동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진실 보도라든지 사실 보도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은 이미 그런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해방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돼서 언론의 자유가 어떤 때는 탄압을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자유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그러니까 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그리고 공산주의, 특히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가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요, 문재인 정권의 언론 정책은 세뇌화 그리고 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요, 공산주의 수법에서 흔히 하고 있는 통일전선 전술에서 용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프레임을 갖다가 확정하는 데 있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근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보수와 진보로 다 표현하게 맞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나가는 기자 여러분, PD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사파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국 공산당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통일전선 전술에서 용어 혼란 전술의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마치 좌파가 진보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보가 무엇입니까? 진보가 우파에도 있고 좌파에도 있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면은 진보인 거고, 현재를 갖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보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구 좌파가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중 좌파, 그러니까 남한을 북한 공산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좌파, 종중 좌파, 수구 좌파를 마치 진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프레임 전쟁에 있어서 언론이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정말 자격 미달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의 고위직이라든지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정권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안 치는 한이 있어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 구성을 한번 보면은 알지, 역대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KBS 기자가 되거나 PD가 되려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들어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려고 해도 잘해야 들어오고요. 교원 임용시험도 거의 행정고시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더 이상 지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서실장 하면은 최소한도 대학 총장급 이상이거나 오랫동안 관료를 하거나 전문 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한 줄, 그리고 그 미수동김이라고 그래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한테 충성 맹세하던 것을 갖고 나이가 60이 다 되는 나이에서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같이 70이 넘은 사람이 대학교 19살 때 우상과 이성을 보고서 베트남을 이해하고 중국 공산당 노태동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2학기만 지나고 20살만 되면은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때 학사,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전체주의 사상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데 한갑이 넘고 70 넘은 놈이 그 베트남을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서 희열을 느낀다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그 밑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도둑 정치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직접으로 빈곤한 수준에서 아무 도둑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행운이 있어서 경제대국 10위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먹을 수 있는 수준이 비리 사건이 하나 터지면은 1조 단위가 넘고 1조 5천억, 이렇게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을 보면 1조 5천억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치에서는 엘리트가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잔디깎기 수준이나 때밀이 수준으로 하는 임종석이나 이인영 같은, 그리고 그런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해서 자리를 KBS 사장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그리고 사장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나 대한민국의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 그리고 같은 동료인 기자들을 갖다가 가차없이 쳐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KBS를 정권에 팔아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언론의 기능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앞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사적 흐름에서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직 자리를 나누고 돈을 떼어먹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퇴임 후에 자기 안위만 보장되면 된다는 천하의 희대의 사기꾼인 범죄자 전과 사범인 이재명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정치사 시간에 도둑정치라고 배웠습니다. 헬리토크라시라고 배웠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가 그때 24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석사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박사를 했을 때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을 하고 설사 부정부패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돈 떼어먹고 나라를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 바치는 것이 목적인, 거기서 하수인이 돼서 돈이나 떼어먹고 자리를 나눠주고 그런 것이 존재할까? 그런데 존재했나 봅니다. 이 용어가, 도둑정치라는 용어가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오직 돈 떼어먹는 것이 정치인의 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여러분들 역사책에 쓰여질 겁니다. 오직 이권에 개입을 해서 돈을 떼어먹고 자리를 나눠주고 그 밑에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관장이나 자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그런 형태의 통치, 그런 형태의 인사를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성윤이라고 검사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검찰총장 그러한 레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면은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임종석 같은 사람은 미국에 살면은 잔디깎기나 마사지 팔러 때밀이 정도에 살면은 잔디깎기나 마사지 팔러 때밀이 정도의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서실형한테 중국 세계 공산화 전략이 뭐고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검정 감각에 있어서 한반도 남한이 취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가장 훌륭하다고 이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부 밑에는 굉장히 우수한 외무고시 출신들의 인재들이 있고요.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박사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해가지고 이인영이 그리고 장관들이 하고 앉아 있는데 밑에서 고시 출신이랑 엘리트 출신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초등학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에 어떻게 맞추어 줘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폭 심부름을 하면 딱 어울릴 정도의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 동부연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은 외대 용인 캠퍼스, 경희대 수원 캠퍼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석기도 그쪽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 그 밑에 별정직 공무원이나 요직을 다 차지했고 그것도 못 자라서 하청업체라든지 아주 부패 공동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로 옮겨간 것입니다. 박원신 서울시장이 10년을 했을 때요. 10년 동안 1조 단위를 갖다가 돈을 해먹었을 때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그 밑에 지원했던 사람이 지금 이 KBS 사장 이거 앉히려고 그런 꼭두같이 같은 그런 하찮은 인간들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앉혀서 대한민국이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시정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KBS 기자 여러분, KBS PD 여러분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한참 못하고 여러분들보다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지적 자격이 전혀 되지 않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장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동료들로 교수들이 있어서 아는데요. 모범생들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수능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 앉아있는 KBS 사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들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적이 집권기간에 돈을 떼어먹고 그것으로 마지막 그 후임을 갖다가 자기들 나중에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큰 도둑을 또 안 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범생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범생들이 말을 잘 들으면은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KBS 사장 정말 민주노총 출신이고 퀄리티가 너무너무 떨어지고 저지른 사람이 앉으면은 내 자리는 보존되겠지. 그냥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설마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칠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상당히 저질이지만 문재인을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고 나라를 들어바치는 것을 밑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 어허허 이러면서 따라합니다. 그냥 돈이나 떼어 먹으면 되죠. 그런데 거의 조폭이나 다름없는 양아치 출신이 이재명이 이제 다음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콩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자유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꽃을 피우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던 사회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홍콩에 있어서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언론 자유 이런 건 그 사람들이 잡혀서 장기를 적출당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밀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민주화운동 시위를 하는 뒤에는 미얀마 뒤에는 군부가 있고요. 군부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잡히면은요, 장기를 적출당해서 중국 공산당한테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그럴 리가 있으냐? 경제대국 10인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구한말에 여러분, 청나라가 패망하고 서구의 열강들한테 거의 반식민지화 됐을 때, 지금 그리고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가 중국 공산당하고 디커플링을 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결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 부동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중국 공산당과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에 점점 더 속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30개 이상의 군사 요충지에 이미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요지에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국적으로 사들이기도 하지만은요, 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제3자 한국 사람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한국 사람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SBS 기자가 엄청난 왜곡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것에 넘어서 SBS도 존중화되었나? 중국 공산당이 거기까지 침투되었나? 그리고 많은 것도 존중화되었나? 중국 공산당이 거기까지 침투되었나? 그리고 많은 걱정을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기간에 전국의 요지에 있는 토지를 중국 공산당 중국인들이 사들인 게 60~70%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기자는 0.1%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 팩트체크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SBS라든지 JTBC에서의 그 날조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이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사실 보도라든지 그러한 정서에 있는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느덧 그렇게 많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대학교에 있는데 감히 말씀을 드린 것은, 울산대학교는 실제로 교수님들 사이에서 교수님들 질이 사실상 거의 제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울산대학교는 정실 인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부합니다. 우리는 신문 공고 내고 뽑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습니다. 총장도 관여하지 못하고 이사장도 관여하지 못하고 학과에서 결정하고, 학과에서 잘못되면은 우에서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것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러분들 절대로 다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논술과 수능으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어느 백도 동원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언론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은 여러분들 단순히 역대 독재 정권이나 역대 정권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친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 치는 차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전체주의 완성, 그것도 자기네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돼서 대한민국의 이권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쳐 그렇게 뽑을 때는 우수한 사람이 필요 없겠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면 가장 부패한 사람이냐, 아니면 가장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저는 전공이 교육사회학이고 교육정책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정실인사,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나중에 내정한다고 쳐봅시다.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조국 딸은 전교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내신 7, 8등급을 했는데 의전원을 갖고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울산 남구에서 1등을 해도 조민 딸 같은 애들한테, 조국 딸한테 떨어지는데 KBS에서 우직하게 취재를 열심히 하고 진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려나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부패 공동체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을까요? 아니면 불경에만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들이 KBS 사장이 돼서는 안 되고, 무자격자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전문성은 고사하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이인영이나 임종석이나 그 외에 정말 한심한 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 젊은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그리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엘리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리를 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요. 여러분들 지쳤습니까? 중국에 가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여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역사를 거꾸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문화대혁명 때 몇천 명을 갖다가 몇천만 명을 때려 죽였죠. 모택동이. 그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공산주의의 라이벌 세력을 다 죽였습니다. 그 자식까지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또 대기근해일 때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대기근일 때 그 사람들이 농사가 잘 안 돼서 식량난이 일었을 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도시로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 군대로 맞고 나오는 사람들은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산당 간부들은 그 쌀을 갖다가 외국에 팔아가지고 치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제일 가깝게 천안문 사태 때 드디어 중국의 민주화 바람이 부나 이랬을 때 탱크로 밀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지식인들을 우붕이라고 그럽니다. 우붕이는 뭐냐 하면 소 오양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지식인들을 그래서 우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학생들이 저한테 우붕이라고 명예 우붕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근대에 있는 역사에서 정의롭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거나 학살을 당한 거를 처자식까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찔려 죽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장기 적출을 당하거나 공산주의가 몇 조 원을 해먹거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냥 가만히 있고, 여러분 잔디 깎기 못한 때밀이만도 못한 놈이 그 장관으로 내정이 되어도 내일하고 상관없습니까?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그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나 홍콩 사람들이 장기 적출이 당해서 팔려나가서 중국 공산당이 그 10조 규모의 그 부정부패를 해도 가만히, 내일하고 상관이 없으니 가만히 있고, 화천대유 천화동이 이런데 1조 5천억의 규모의 비리가 저질러 가지고 정광대 특히 검사 출신들의 대법관 특검 전부 다 얽혀 있고 이재명이 얽혀 있어도 가만히 있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같이 되는 겁니다. 중국 사회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장기가 적출되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중국 공산당 발 마사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럴 때 문재인과 이인영, 임종석, 이재명 이런 놈들은 전부 미국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0.1%, 상위 0.1%의 70%는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캐나다하고 유럽까지 합치면 99%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진핑 딸도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해볼까요? 주사파라든지 이런 임종석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미국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선입니다. 지금 제가 KBS 이 사장단들을 면면을 보고 이력을 보고 한 일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지쳐서 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KBS에서 민주노총을 하고 동료를 갖다가 내보내고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특정 지역 출신들 내정하려고 뽑아놓고서 얼마나 하수인 노릇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죠. 성남에는 조폭이 그거를 해,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을 해. 서울시는 말이야 간첩이 해. 청와대에는 간첩이 있는데 KBS에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놈은 간첩인지 아닌지 그거나 좀 알아. 간첩이냐 아니냐 그거라 내가 그랬지. 그래 사람들은 간첩까지는 아닐 거야.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서 간첩은 못할 거야. 내가 이러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장기 적출이 돼도 좋고요,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돼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쳤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고요, 독재 권력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고 더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언론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지금같이 어용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중화되고 이렇게 문재인 그 도둑 이런 도적대들한테 이렇게 전부 장악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EBS에서 보면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6,400여 명의 사회정의를 관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은 보수단체라고 그러는데 주사파 출신도 있고 PD 출신도 있고요, 진보주의자들 출신도 있고 저같이 지도교수가 완전 좌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만 200여 명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석한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음모론자고 이 사람들이 전부 수구 세력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의과대학 사람들이 6천여 명에서 몇천 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에이즈가 실제로 동성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서는 또 그리고 지금 포괄적 성교육에서 학교에서는 에이즈가 실제로 동성애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핏 생각을 하면은 성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사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다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한 통일전선 전술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또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너뜨리고요.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60 몇 가지의 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가족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가 있고, 이러면서 가족애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데, 공산당들은 보면은 아버지를 반동이라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죠. 몽둥이로 때려 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공산혁명,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에는 공산혁명 그런 것을 지금은 기존 관념이나 그러한 것을 무너뜨리는 전통적인 사상, 기독교 사상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가족 이런 것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서구 사회를 갖다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7, 80년대 파동이 있었는데 건전한 기독교 사상과 또 그리고 보수주의 사상으로 잘 이겨놨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전통사상 공자사상이나 전통사상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드리는데 저는 전통사상 공자사상이나 전통사상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말살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렸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PC주의하죠. PC 좌파로 들어오고 이것이 성평등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전통사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족, 양성평등 이런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사회학 중에서 제가 다문화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요. 다문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평등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같이 중국 공산당이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서양의 다문화주의를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그리고 그것을 교육과 미디어, 언론에서 사람들한테 확산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동성애를 이렇게 강조할까?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제 그랬다고 갑자기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빠져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태가 광주하고 비슷하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PD 여러분 반드시 싸워서라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 독재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군부 독재, 그러니까 미얀마의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가장 타도해야 될 것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빼놓고 미얀마 군부의 탄압, 그리고 광주의 탄압을 동일시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언어도단이고 왜곡입니다. 이렇게 언론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99%의 잘못이 중국 공산당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미얀마 사태에 반드시 적시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미얀마를 마치 광주 민주화하고 비교하는 것은 목적이 굉장히 불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갖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의식화가 아니고 세뇌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좌파들이 의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식화의 정확한 용어는
현재 모순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좌파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은 제가 말씀을 드려 노략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제일 먼저 타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세뇌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브레인워시죠.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의 그 비판이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가 보겠습니다. 천화동에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재명이의 그 서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전교조 교사나 민노총에서 그래, 이재명이 미친놈이야, 이재명이 사기꾼이고 이재명이가 주범이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폭힘당해, 그리고 그것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그 만세는 아니지만 미화를 막 하겠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조국 사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있어서 사람들 입학사정관 제도가 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문서를 위조를 해서 왜 조국은 제출했죠? 정경심을 왜 제출했죠? 그랬을 때 백계문들이라든지 좌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좌파도 아니고 부패 공동체 문재인 세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모다. 언론이 만들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를 했습니까? KBS 기자가 가가지고 위해서 문서를 위조를 했습니까? KBS 기자가 가가지고 조민의 그 표창장을 위조했습니까? 여러분, 조민의 그 표창장을 위조했습니까? 여러분, KBS나 MBC가 천화동에 그 다음에 대장동 사태에서 문서를 위조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조건 우기고, 이것이 생태 전략이고, 여러분,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은 사실이 되는 그런 거에 아까도 말하는 세뇌화의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요. 그 다음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교조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식들이나 조카들 교과서를 찾아보세요. 보건교과서나 여러분 창체 시간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 섹스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분명히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하면 여러분 처벌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자기결정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에이즈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중국 공산당이 6.25 때 참전한 거는 항미 원조로 남한을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택동이 군대를 보내줬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모택동을 찬양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 23개 대학에 공제학원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 중공군이 100만이 파견됐는데 그 100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장개석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정권에서 전쟁을 했을 때 포로로 잡힌 장개석의 부하들,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의 군대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한국전에 참전시키어서 학살시키기 위해서 참전을 한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최근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영화를 갖다가 우회해서 수입을 하려다가 여러분들 국민적 반발이 있어서 하지 못하게 됐고,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발뺌을 한 사실을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자입니다. 그냥 나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가서 도망가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네?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내 후임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천하의 조폭 양아치 같은 이재명이를 승계하게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검찰 조사를 갖다가 검찰 수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떳떳하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기자도 되고 여기 PD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질인 이런 사람을 그 문재인 정권에서 KBS 사장으로 앉히도록 여러분들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만약에 제가 속한 대학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멱살을 잡아서 다 끌어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항상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항상 잡혀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양아치들한테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상적인 KBS 사장으로 오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는 거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여러분들 일부러 양심을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메아리 없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뭐이냐 하면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파들은 감장의 목전에 있는 그 결과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정치권에 줄을 대려 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요, 이미 100년 가까이, 짧게는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지를 점령하고 요소요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는 게 꿈이었지만 최근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걸로 매수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자주고 말은 주체사상, 주사파지만 이 사람들은 애초에 태동서부터가 남한을 북한에 들어바칠 정도의 그렇게 자주적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그 금전 공세와 여자 공세 그리고 권력의 공세에 금방 매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중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우파들은요, 조직을 만들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고 그러고 정당을 갖다가 건전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고 줄을 서려고 그러고 출세를 하려고 그러고 당장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82학번인데요. 어느덧 이제 50대 후반이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요, 대한민국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축구 대표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J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프로리그를 만들어야 되고 유소년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밑에 많은 잔디구장과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본 축구를 따라올 수 없게 된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상 대표팀 축구에서 우연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정작 실력이나 인프라는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파나 애국 시민들이나 애국 운동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당장 들어와서 장기를 적출한다면서요. 내일 모레 문재인이가 들어바친다는데 무슨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나라를 살리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구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홍콩 사람들이라든지 티벳 사람들은 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운이 좋게 중국 공산당한테 편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되든 종속이 되든 종속이 되지 않든 다시는 문재인과 같이 종중 매국 세력과 역적 세력이 이런 짓을 하지 않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초 체력을 기르고 차근차근히 교육 운동을 하고 우파 운동을 하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기로 다 뭐 윤석열한테 줄을 대고 뭐 누구야 홍한테 줄을 대고 뭐 누구한테 줄을 대고, 그것도 그래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프로리그를 만들고 유소년 축구를 만들어서 대학생의 건전한 우파 운동이 있어야 들어서 대학생의 건전한 우파 운동이 있어야 되고요. 언론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좌파의 여러분 참여연대 같이 우파 변호사 단체들이 이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기자님들이 만약에 공경에 처하면은 우파들은 모르는 척 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무료 변론을 하고 줄을 서 있어요. 우파도 또 변호사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식인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학생 변호사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식인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학생 운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보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라고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제가 거의 혼자 이야기해서 유튜브에 이야기만 했는데 KBS 기자 여러분, 당신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쩜 이렇게 한심한 KBS 사장이 앉도록 그냥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정권의 하수인을 떠나서 중국 공산당한테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는데 일조하는 사람을 KBS 사장으로 앉혀도 상관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KBS 여러분들 자존심도 없어요? KBS 민주노총 사람들 좌파도 좋고 지역도 좋고 전라도도 좋고 경상도도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한테 넘어가고 중국 사장에 내정해서 앉혀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KBS는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도 있죠? 이솝우화에서 도끼가 우리 나무들을 전부 다 쳐서 너무 무서워요. 하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희들이 도끼 자루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끼는 나무 숲을 베지 못하고 너희들을 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나쁜 사람들의 그 도끼 자루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넘기겠습니다.